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를 했대. 우리가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판사는 저는 15년 만에 처음 봤어요. 지가 뭔데? 판사 네가 뭔데? 판사 너 뭐 돼?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7월에 진행했던 판결이 났던 사건들 중에서 이제 판결문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좋은 판사, 나쁜 판사, 이상한 판사. 여러분 맨날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하지만 뭐 존경해요. 판사님 너무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굉장히 공명정대하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인자하시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진행이나 특이한 판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이제 사실 연령대도 3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뭐 출신도 되게 다양하고 이제 해졌으니까, 특히 이제 뭐 이혼이나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 판사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것으로 이제 표현됐나 우리 사건에서 한번 보면은요, 좋은 판사님의 예입니다. 상간소송을 제기를 할 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청구하는 금액이 보통 3천만 원 내외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상간소송을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3천만 원 내외로 한단 말이에요. 뭐 3천만 100원이나,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소액재판부 말고 단독재판부로 배당받기 위해서 3천만 원 초과한 금액을 이제 상징적으로 100원이나 뭐 1000원이나 만 원을 더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3천만 원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 금액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청구를 했고, 불법성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뭐 두 집 살림을 오랫동안 했다, 혼외자가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뭐 증액을 시켜서 5천만 원도 청구를 해보고, 아주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의뢰인이 원할 때는 뭐 1억도 청구를 해보고 하는데, 요번에도 이제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인관계 유지한 채로 이제 외도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청구를 해서 저희가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3천만 100원을 청구를 했고, 판사가 위자료로 판단한 금액이 3천만 100원 똑같이 났어요. 원고 전부 승소. 우리가 청구한 금액을 이제 단 1원도 깎지 않고 전액 다 인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부 승소 판결이 났어요. 종종 나거든요, 이런 판결이요. 그래서 이게 막 되게 대단한 판결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판결 이후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고와 배우자의 뭐 혼인 관계에 뭐 자녀가 있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실은 길지 않거든요. 판결문에서 인정된 교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인데, 뭐 물론 우리가 그 사이에 뭐 단순히 데이트뿐만 아니고 성관계 한 것까지 인정은 됐어요. 예.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에 이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정행위가 인정이 됐고요.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나 이런 판결 진짜 처음 본다? 피고는 뭐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침해하고 뭐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불법행위다, 이거는 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설시 문구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보면은요, 액수에 관해서 살펴보건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그 다음에 자녀의 연령, 뭐 부정행위의 내용과 시기 및 기간, 그 다음에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영향, 그 다음에 뭐 부정행위 이후에 피고가 보인 태도, 이건 좋지는 않았어요. 뭐 원고를 오히려 희롱한다거나 농락한다거나 이렇게 뻔뻔하게 좀 나왔거든요. 그런 게 좀 안 좋게 반영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5천만 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5천만 원인데요, 원고가 청구하는 게 3천만 100원이니까 3천만 100원만 인용하겠대요. 나 이런 판결 처음 봤어요. 아쉽죠? 우리 5천만 원 청구할 걸 그랬네, 그쵸? 예, 그래서 5천만 원이 인용이 되는 얘들은 보통 이제 외도에 의해서 이혼까지 되고, 그 다음에 혼인기간도 굉장히 길고, 외도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랬을 적에 5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도 하지 않았고, 그 외도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판사님이 스스로 이 피고의 위자료는, 책임 위자료는 5천만 원인데, 원고야 네가 3천만 원만 청구했으니까 이것만 인용해 줄게 해서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으니까 되게 특이하죠. 예. 저희 변호사끼리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위자료가 정말로 많이 증액되고 있다. 2배, 3배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일률적으로 이혼이 되고 나면은 뭐 배우자랑 그 다음에 상간자 합쳐서 3천만 원이 거의 뭐 픽스였다고 보면은, 요즘엔 4천만 원, 5천만 원 합쳐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판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겠죠. 그래서 좋은 판사님, 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판사님. 아, 진짜 나빠.
뭐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하나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거는 배우자의 이제 외도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상간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이혼까지 하시면서 가정법원 관할로 갔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방법원이거든요. 서울 쪽은 아니고 경기도권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판사님이 조정을 열었어. 조정을 열었는데 위자료 사건에서는 여러분 조정을 굉장히 많이 열어요. 판사님이. 왜냐면 사건의 성질상 그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제 배상이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좀 잡아서 양 당사자 대리인이 서로 얘기를 해서 조정조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조정회부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조정기일에 참석을 하고 내가 조정을 할지 말지 의사를 결정하는 거는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의 자유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자유죠. 조정이 회부되더라도 원고나 피고나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조정에 출석하지 않고 조정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별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판결로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조정이 회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원고 당사자가 나는 조정은 없다. 많은 분들이 조정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고 판결을 나는 받고 싶다. 판결문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정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우리가 상간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민사법원에서 이혼하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을 많이 권하시는 이유가 있죠. 괜히 권하시는 게 아니고 원고분 이혼 안 하시니까 아무래도 배우자랑 혼인관계 유지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판결로 받는다고 하면 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고 하면은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사실은 가정회복에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조정을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많으시고 그게 맞기도 하죠. 사실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정으로 한 번에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이제 이혼을 해서 남남이 돼요. 부상권을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더더욱 이제 원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문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인 거죠. 판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는데 성명 준비 명령은 여러분 이제 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판사가 원고나 피고 당사자들 혹은 쌍방 혹은 일방에게 본인이 궁금한 것 혹은 필요한 것 혹은 뭐 사건 진행에 관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밝혀라, 제출을 해라, 뭐 자료를 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요청 사항을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나왔어. 뭐 여러 가지의 뭐 요청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개만 얘기할게요. 이 법원은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는 바. 피고는 그 이후에도 화해권고 결정 또는 강제 조정에 응할 의사를 확고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되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를 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자유죠. 내가 조정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자유고 판사님 잘 들으세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받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판결문을 받고자 조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를 했대 우리가. 아 판결로 나오면은 이거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판사는 저는 15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쁜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판사 네가 뭔데? 판사 너 못해?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소송고지라는 어떤 법률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상간소송에서 원고랑 피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제3자가 있잖아. 얘 누구야? 원고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죠. 이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정행위의 공동 불법 책임자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엔 종종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송 고지를 원고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소송 고지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야 나 지금 이런 소송 걸렸어. 네 배우자한테. 원고 너의 전 배우자인지 너의 배우자인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소송 걸렸어. 근데 너랑 나랑 같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너한테 알릴 거야. 그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알리면 지금 무슨 효과가 있느냐. 상간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잖아요.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한테 구상금 청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 구상금 청구 때 뭐 불법 행위가 없었다 저쳤다 이거를 다시 다툴 수가 없어요. 이 상간 소송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소송고지를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도 다 효력이 가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상간 소송과 다른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건데 보통은 피고가 소송고지를 통해서 원고의 전 배우자나 배우자를 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종종 아주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요 이렇게 써 있어. 원고의 배우자는 추후에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지위에 있는 바 원고와 피고는 원고 전 배우자에 대해서 소송고지를 신청하래. 우리한테 소송고지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나 이런 경우도 처음 봤어. 소송고지는 자유예요. 그리고 보통 원고가 하지도 않고 피고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잘 안 하는 방법이에요. 뭐 소송고지를 안 해도 피고가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은 거의 없거든요. 피고의 선택사항인데 이거를 하라고 또 월권 내지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웃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나 처음 봤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정에 불출석한다고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자기 혼자 빡친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일입니까?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원고가 조정 의사 없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판결 내리죠 라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거든요. 근데 무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거부했네 어쩌네 하면서 본인이 왜 그거를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나쁜 판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상한 판사님인데, 이상한 판사님이라기보다는 신기한 판사님이었어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신데 이혼 청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고는 유책 배우자인데요. 바람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을 구했군요. 우리가 이혼의 기각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니까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방어를 한 사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승소로 해서 끝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절차적인 과정에서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의 기각을 구해도 보통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게 이혼이 될지 말지 모르잖아요. 아직. 그치?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혼이 됐을 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혼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님은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지 뭔지 주장을 피고가 그렇게 해도 일단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고 피고 이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혼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재산 조사를 하시던지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쌍방의 재산을 조회를 하시던지 이것저것 하십시오라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탐색하고 정리하고 기여도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표까지 막 딱 깔끔히 정리가 됐어. 그래서 한 2년 반 걸렸어요. 이런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21년도 사건들이 지금 이제 끝나고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서 판사가 이제 딱 판단하려고 보니까 이혼 소송이 기각돼야 돼. 그렇게 판단이 났어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니까 기각시킨다. 피고 입장에서는 좀 소송 자체가 조금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그럼 애초에 이혼 자체가 사유가 안 됐으면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다른 재산분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심리하지 않고도 빨리 끝날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2년 3년 마음 졸이면서 시간만 소비하고, 피고 입장에선 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변호사 비용도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감정 소비하고 하는 거에 되게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소송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판사님이요, 재산 심리를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고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이혼을 전제로 한 다른 여러 가지 재산이나 양육권, 친권 이런 부분들을 심리하기 전에 정말로 이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아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면 이혼이 될 수 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도 아닌지, 그래서 이 이혼 청구가 부당한 건지 기각되어야 되는 건지 이거 먼저 심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항상 이루어지는 재산 명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빠르게 종결됐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 저 처음 봐요.
판결문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원고 너가 유책 배우자야.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원고 너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모두 이유 없어서 기각할 거야. 이렇게 간단히 냈거든요. 예. 근데 이게요, 이런 패턴이요. 3년을 끌고서 재산분할 다 심리하고 난 판결도 이렇게 난다? 만약에 기각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판사님은 되게 합리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판사님이라보다는 신기한 판사님인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중간 확인 판결, 중간 판결이라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절차나 용어가 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전제가 이게 되어야지 뒤에 거 판단할 건데 이거 전제가 충족되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되게 빠르게 이런 판결을 받았답니다. 신기한 일들이 막 속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판결 보면 막 신났다가 막 이런 막 성명 보면 막 화났다가 막 이 판결 받으니까 우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요즘에 되게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